이야, 짠돌이 쿠팡이 이런 걸 풀었네요. 보통 이런 거는 잘 공개 안 하거나 돈을 내야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 키워드를 조사하다가 진짜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영상에서 풀어야겠다 했던 키워드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빨리 판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잘 팔렸지? 또 다가오는 계절에는 어떤 상품을 준비해야 되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거를 공개를 해줬는데요. 쿠팡이 평소에는 판매자들에게 자료 제공을 거의 안 해줍니다. 거의 아예 안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입이 되었고 어떻게 구매까지 됐는지 자세하게 공짜로 제공을 해줍니다. 쿠팡도 애널리틱스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내면은 어느 정도 자료를 제공을 해주지만 1,000만 원, 이게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더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쿠팡에서 공개한 자료들과 꿀팁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 어워즈네요. 쿠팡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아이템은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 3위가 전부 다 전자기기고 생필품이 4위 우유, 6위 화장지, 7위 생수라고 하는데요. 블루투스 이어폰이 가장 매출이 높은 게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에어팟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의 갤럭시 버즈 이런 애들이 완전 독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쿠팡에 실제로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저가형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갤럭시나 애플이 거의 독점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런 거 누가 살 것 같아요? 이런 거 여기 삼성전자가 몇만 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 많이 팔리고 있다. 리뷰가 6,385개고요. 최신 리뷰 들어가면은 최근에 리뷰를 단 사람들이 있겠죠. 리뷰가 18일자로 5개, 한 10개, 15개, 20개가 넘게 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에서는 리뷰가 한 2, 30개는 팔려야 한 개 달릴까 말까니까 하루에도 몇백 개, 많게는 1,000개도 팔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역시 어떤 키워드든 실제로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되고 내 생각만 넣으면 안 된다. 말 저였어도 이거는 갤럭시나 애플이 많으니까 아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가장 많이 찜한 아이템은 이 중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빼면은 거의 다 식품으로 들어오고요. 청소소를 저는 왜 많이 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 찜수와 수요가 일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요, 청소소를 소싱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쿠팡에서 청소소를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거든요.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 냉동 치아바타, 알룰로스, 대체면, 통밀빵, 닭가슴살, 양배추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진짜 치열한 키워드입니다. 리뷰가 몇천 개, 많게는 몇만 개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청소솔의 경우에는 쿠팡에서 리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리뷰 26개짜리도 광고 돌리고 있는 거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들어가도 해볼 만한 시장인 거죠. 만약 이 찜과 수요가 실제로 일치한다면 청소솔 소싱하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싸워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쿠팡에서 가장 많이 선물한 아이템은 이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소싱이 어렵다,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돈이 되는 키워드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자료에 나오는 판매량 높았던 아이템, 찜 많은 아이템, 선물 많이 한 아이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쿠팡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품들은 레드오션이니까 진입이 힘들 거다, 내가 팔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상품들의 연관 키워드들은 우리가 판매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태블릿 펜슬이 있다고 하면 연관 검색어로 태블릿 펜슬 케이스, 태블릿 거치대, 태블릿 파우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스마트워치는 스마트워치 시계줄 같은 거를 팔 수가 있겠죠. 블루투스 헤드폰은 헤드폰을 보관하는 파우치라든지 헤드폰에 붙이는 스티커 같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관 키워드를 알아보거나 키워드를 계속 타고 들어가서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놓쳤던 그 수요가 높은 상품들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싱하면 되거든요. 소싱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요. 꼭 시장 조사를 해보고 타고 들어가는 거를 항상 습관처럼 해보셔야 됩니다. 장바구니에 가장 많이 담긴 아이템은 당연히 우유, 애호박, 생수 이런 식품류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은 나는 식품을 한 적이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식품 외에 화장지, 물티슈 같은 생활용품도 장바구니에 많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럼 분명히 이것과 관련된 상품은 또 우리가 소싱할 수가 있겠죠.
화장지만 봐도 연관 키워드가 뭐 화장지 케이스, 각티슈 케이스, 무타공 손타월 케이스, 휴지거리, 물티슈 같은 경우에도 물티슈 커버, 물티슈 케이스, 물티슈 홀더, 라면도 식품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연관 키워드로 라면 디스펜서, 라면 정리함, 계란도 계란 트레이, 계란 찜기 같은 많은 연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물티슈 케이스만 해도 지금 쿠팡에서 자사 브랜드가 들어와 있을 정도로 수요가 엄청 높고 상위 판매자들 10명 정도를 제외하면 1페이지 나머지 상품들은 리뷰가 1000개도 안 되는 판매자가 많아요. 충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심지어 로켓그로스도 상위에 올라와 있네요. 물론 시장 분석을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훅훅 키워드를 지나치지 마시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요 높은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쿠팡 고객이 많이 접속한 시간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였었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전은 식료품을 구매하는 주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오후는 퇴근 후에 직장인들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오전보다는 오후가 압도적으로 접속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12시까지 주문을 해야 다음날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저녁에 매출이 팍팍 오르는 경향이 있죠. 이거를 보고 그냥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요, 우리 판매자들은요, 오전 10시와 오후 1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그리고 그 이후 저녁 시간대에는요, 광고가 끊이지 않게 광고비 컨트롤을 매우 섬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쿠팡 고객이 많이 접속한 요일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쿠팡은 월요병 치료제, 월요일을 제외하면 평일간 접속한 고객 수는 큰 차이가 없다. 주말에는 온라인 쇼핑보다는 여가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는 진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제는 매출이 높았는데 오늘은 안 높아요. 갑자기 오늘이 매출이 올랐어요. 저 대박 나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거든요. 소비자 패턴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출이 떨어져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매출이 올라도 내가 잘한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 패턴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템 스카우트에 우유를 검색을 해볼게요. 우유를 검색해도 아래 내려오면요, 요일별 클릭률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월요일이 가장 높고 화, 수, 목, 금, 토 떨어지다가 일요일에 다시 올라오는 경향이 보이죠. 똑같지 않나요? 월요일에 가장 높고 떨어지다가 일요일에 다시 올라오는, 이거는 소비자 패턴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피곤하니까 외출보다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금, 토, 일은 아무래도 놀러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쿠팡 접속을 덜 하겠죠. 실제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우유를 검색해도 요일별 클릭 비율이 거의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월요일날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고 주말에는 매출 낮다고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가장 매출 변동성이 큰 카테고리는 여기 보시면 작게 매출이 가장 큰 달과 적은 달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죠. 그럼 당연히 이런 1년에 한 1, 2주밖에 즐길 수 없는 컨텐츠가 검색량이나 매출이 엄청 높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스키를 검색하는 사람이 한 달에 몇 명이 될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12월 겨울에 스키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배수가 나오는 겁니다. 가장 변동성이 큰 카테고리는 대부분 시즌 스포츠다. 동계 스포츠가 하계 스포츠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외에도 모기 퇴치용품과 모기장도 50배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스키용품 같은 경우에는요, 6,200배가 상승을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하든 리셀을 하든 로켓크로스를 하든 로켓 배송을 하든 진짜 소위 말해 바보가 들어와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저는 스키 상품은 무조건 팔 것 같아요. 쿠팡에서 가장 많이 팔린 컬러는 어떤 건가요? 가장 많이 팔린 컬러는 단연 블랙. 이거는 진짜 이제 저는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남들이 다 블랙 화이트 판다고 나는 독특한 컬러를 팔아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쿠팡은 독특한 제품을 찾으러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일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러 오는 곳인데 만약에 이런 핑크랑 멀티컬러, 만약에 호피 무늬 이런 게 내일 필요한가요? 당연히 내일 필요한 제품들은 이런 블랙들이겠죠. 독특한 제품이 아니라 무난한 제품을 고르는 게 쿠팡에서는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특한 제품을 파시려면요, 쿠팡이 아니라 독특한 제품을 파는 플랫폼에 가셔서 파셔야 돼요.
아이디어스라든지 성인 핑크를 팔 거면요 에이블리나 지그재를 가셔야지 쿠팡에서 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쿠팡에서 뭐 가장 많이 팔린 사이즈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 슈즈는 240, 남성 슈즈는 270 사이즈를 많이 주문한다고 합니다. 남성 슈즈의 사이즈는 비교적 고른 주문 비중을 보이고 여자는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판매량을 알려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분포도대로 재고를 가져온다고 하면 악성 재고를 많이 피할 수가 있겠네요.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꼭 여기뿐만 아니라요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대한민국 남성 여성의 발 사이즈 분포도나 대한민국 남성 뭐 키 평균, 상의 사이즈 평균, 신발 사이즈 평균 전부 다 알 수 있으니까 무작정 재고를 가져오시는 것보다 조금만 검색해서 참고해서 가져온다고 하면요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쿠팡의 스포츠, 여가 트렌드, 캠핑하기 좋은 계절은 5월에서 10월 봄, 가을천 2024년 피크는 20년 대비 6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캠핑하기 좋은 5월에서 10월 정도의 봄, 가을철에는 캠핑용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되게 높은 매출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운동 다짐은 1월에 하죠. 저도 지금 다음 달부터 운동을 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뭐 헬스나 요가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1월부터 한 3월, 4월 정도에는 이제 헬스용품, 요가용품들, 그리고 스포츠 의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게 되면은 굉장히 매출이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킥보드, 스케이트, 스쿠터, 자전거, 헬스, 요가 카테고리의 성장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야외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거나 실내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24년 라이징 카테고리는 수상 스포츠와 구기 라켓 스포츠, 자전거가 매우 높았다 라고 말을 해주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언제 가장 피크인지도 알려주고 있고 어떤 상품군들이 수요가 높았는지도 알았으니 이 상품들의 연관 키워드를 미리 조사해서 소량으로 사입해서 시기에 맞게 들어가서 판매량을 체크하면 소싱이 너무 쉽겠죠. 수상 스포츠, 뭐 라켓 스포츠, 자전거 관련 용품들을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연관 키워드를 찾아보시면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요. 특히 위쪽에 올라와 있는 키워드들을 위주로 해서 상품을 찾아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가전 3대장의 매출 트렌드가 나와 있네요. 여기 로봇 청소기와 세탁 건조기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키워드를 참고 삼아가지고 연관 키워드를 조사하다가 진짜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영상에서 풀어야겠다 했던 키워드가 있는데요. 물론 이 영상이 뭐 떡상 한다면 들어오는 판매자가 엄청 많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빨리 판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와 건조기 세트가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주변 용품도 충분히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로봇 청소기의 연관 키워드 중에서 로봇 청소기 문턱 경사대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쿠팡에 들어와 보시면 판매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리뷰가 많이 없는 걸 보니까 큰 판매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요. 근데 여기 로켓배송 상품 보시면요 1등 판매자 후기가 최근에 매일매일 달릴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건조기라고 하면 연관 키워드로 건조용 환기용 도어 클립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대박인 게 1688에서 7위안, 그러니까 거의 한 2,000원 정도 하는 거를 12,000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상위 판매자들 리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1페이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고요. 후기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건조기 쓰시는 분들은 위에 매트를 깔아가지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건조기 매트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소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런 키워드를 알고 계셨었나요? 저도 시장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검색을 해보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홈 뷰티 매출 트렌드, 헤어샵 피부과 대신 내 맘대로 언제도 홈케어, 프리미엄 헤어스타일링 기기와 강풍 헤어드라이어가 인기되고 있대요. 헤어드라이기와 고데기 매직기 피부관리 기기를 어떻게 팔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같은 게 되게 많이 팔린다고 쳐볼게요. 보시면 이런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거치대가 또 굉장히 판매량이 높을 거예요. 왜?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치대가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치대도 정품을 사야 돼? 호환되는 제품 사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훨씬 더 저렴하고 예쁜 거를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헤어드라이어가 잘 되는데 나는 헤어드라이어 소싱 못해 라고 끝낼 게 아니라요. 헤어드라이어 주변 용품을 소싱하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샵이나 피부과라는 키워드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몇 가지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요즘 미용실이나 뭐 네일샵, 속눈썹 샵 같이 뷰티샵이 엄청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키워드가 없을까?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용실에서 쓰는 뭐 가위, 미용 스펀지, 분무기 같은 키워드는 또 너무 큰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런 트레이나 이런 포스터, 이런 앞치마류들은 충분히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싱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훅훅 지나가서 놓치셨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은 진짜 많이 소싱할 수가 있다. 소싱이 어렵다라는 거는요, 내가 그만큼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쿠팡에서 준비해준 내용입니다. 이 쿠팡 어워드가요, 쿠팡 에즈라는 곳에서 딱 하나만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 쿠팡 에즈에 오시면요, 쿠팡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뭐 카테고리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연말에 쿠팡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 쿠팡 고객들이 연말에 어떤 거를 많이 산다, 날씨와 기후 영향을 크게 받는 카테고리는 어떤 걸까, 인기 있는 겨울 간식은,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시기는, 이런 식으로 엄청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23개나 있기 때문에 이 23개만 완벽하게 숙지해도 앞서 나간 소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오시면요, 카카오 채널이 있거든요. 카카오 채널 오시면요, 이렇게 소식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쿠팡 에즈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카테고리 인사이트 같은 좋은 정보들을 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쿠팡 에즈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해놓으시면요, 쿠팡에서 이런 정보들이 올라올 때마다 카톡으로 정보를 날려줍니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판매자와 모르는 판매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제가 앞으로도 이 쿠팡 에즈에 있는 이 카테고리 트렌드들, 뭐 인사이트들을 하나씩 다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거지만요,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이런 거를 직접 한번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쿠팡 24년 어워드 우리 같이 봤고요. 2024년과 2025년도 크게 바뀌는 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4년의 발자취만 그대로 따라가셔도 2025년에는 더 큰 높은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영상 다 보셨다면 일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